네, 세 번째 챕터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산자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연산자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산자와 관련된 예제를 보면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단항 연산자와 이항 연산자라는 그 단어를 좀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요. 자, 단항 연산자다. 그 다음에 이항 연산자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뭐 아실 수도 있는데, 자, 이항연산자라는 건 이게 지금 단항이냐 이항이냐, 이거는 피연산자의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항연산자다라는 것은 피연산자가 두 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쓰죠. 자, 덧셈 연산자는 이항연산자입니다. 왜냐하면 피연산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단항연산자는 피연산자가 하나인 연산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겠지만 플러스라는 연산자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피연산자로 이렇게 변수의 이름이 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개의 연산자가 아니라 하나의 연산자입니다. 플러스가. 자, 이건 단항 연산자예요. 왜? 피연산자로 오른쪽에 변수의 이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항 연산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피연산자가 하나인 연산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항 연산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피연산자가 두 개인 뭐 덧셈이나 뺄셈과 같은 연산자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입 연산자와 산술 연산자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연산자들이에요. 대입 연산자, 값을 저장하는 연산자죠. 덧셈이죠. 뺄셈이죠. 시언어에서의 곱셈이고, 얘는 나눗셈이고, 얘는 나머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하나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요걸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기 보면은 넘은 7 나누기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뭐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이 이루어지지만 지금 하나의 문장 안에 두 개의 연산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입 연산자예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저장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눗셈 연산자입니다. 그럼 뭐가 먼저 진행이 될까요? 자, 하나의 문장 안에 둘 이상의 다른 연산자가 있을 때 누구를 먼저 연산을 하느냐, 그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페이지 좀 뒤로 넘기다 보시면은 연산자 우선순위를 갖다, 순화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순위. 연산자 우선순위를 정리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연산자, 뭐 1번 연산자 우선순위, 2번, 3번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딱 나열을 해 놨는데 그렇게 연산자별 우선순위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규칙을 근거로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따라서 나눗셈 연산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입 연산자보다 나눗셈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눗셈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7 나누기 3의 결과는 얼마입니까? 7 나누기 3의 결과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2.3333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몫이 2이고 나머지가 1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시언어의 이 나눗셈 연산자는 어떠한 식으로 연산을 진행을 할까요? 자, 이거 나중에 제가 예제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 가지 형태로 다 연산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요. 얘는 연산의 결과를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까? 실수로 표현을 했죠. 피연산자가 두 개의 피연산자가 실수이면 이러한 형태로 나눗셈의 결과를 반환을 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정수죠. 두 개의 피연산자가 정수이면 이러한 형태로 정수형 나눗셈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직은 확인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수를 출력하는 방법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수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혹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다음에 분명히 기회가 오니까 그냥 뭐 실수형으로도 나눗셈을 진행을 하고 뭐 정수형으로도 나눗셈을 진행을 하는구나 정도로만 그냥 정리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7 나누기 3 두 피연산자가 다 정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몫이 2이고 나머지가 1인데 얘는 몫만을 반환하는 연산자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연산의 결과로 반환되었다라는 표현을 썼죠. 반환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장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이 실행되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7 나누기 3의 연산 결과는 2예요. 그럼 2가 반환이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연산의 결과를 이 연산자를 갖다 이 연산문이죠. 이 연산문을 갖다가 연산의 결과가 대체한다는 겁니다. 즉 연산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넘은 2가 되는 거죠. 즉 이렇게 연산문을 갖다가 연산의 결과가 대체하는 것, 이걸 가리켜 이제 반환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넘은 2, 그래서 2가 저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얘는 7 모듈러 나누기 3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넘에다가 저장하겠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연산입니다. 7 나누기 3을 하면은 몫은 2고 나머지가 1이죠. 따라서 얘는 나머지인 1을 반환을 합니다. 즉 일단 이 연산의 결과로 1이 반환이 되어서 이 문장은 어떠한 형태가 되냐면 넘은 1, 즉 요게 1로 대체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반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넘에 1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예제를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예제를 보면은 여러분이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서식 문자가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가 등장이 되었으니 이 서식 문자를 대신해서 출력을 할 데이터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와야 되는데 세 번째에 보니까 무슨 이거는 숫자도 아니고 변수도 아니고 덧셈 연산이 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함수 호출 문장에서 연산식이 있는 경우 연산이 이루어지고, 즉 먼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함수의 호출이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자, 이제 이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될 때 프린트 f 함수 호출을 하려고 해서 딱 봤더니 뭐가 있냐면 덧셈 연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덧셈 연산을 먼저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9 더하기 2죠. 그 결과로 11입니다. 따라서 num1 플러스 num2가 무엇으로 대체가 되냐면 11로 대체가 됩니다. 즉 11로 대체된 상태에서 printf의 함수 호출문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예, 따라서 여기에는 num1은 9고 num2는 2니까 9 더하기 2는 11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뭐 더 설명 필요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 더 볼까요? 우리가 그래도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자, printf 함수 호출 문장을 딱 봤습니다. 보니까 연산문이 등장을 하죠. 연산이 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연산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연산이 진행이 먼저 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printf 함수 호출문이 진행이 되니까 자, 7 나누기 num1이 현재 9네요. 예, 9 나누기 2는 몫이 얼마예요? 4죠. 따라서 이 연산문을 숫자 4가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printf 함수 호출문이 실행이 되니까 9 나누기 2는 4가 출력이 되겠죠. 자,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뭐 이거 너무 쉬운 연산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표에 보면은 결합 방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결합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뒤에서 뭐 물론 이번 챕터에서 다 설명이 이루어지지만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그에 앞서서 요거 먼저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A는 A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뭐 num3는 num2 플러스 num1 이러면 이해를 잘 합니다. 왜? num1과 num2가 num3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떤 그 형태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냐면 A가 두 번 등장을 해요. 즉 덧셈 할 때에도 A가 등장을 하고 대입을 할 때도 A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뭐 그냥 생각 안 해보실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다 맞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A가 가지고 있는 값과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더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A에다 저장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러면 맞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A에 3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에 2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A는 A 플러스 B. 이 연산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덧셈 연산이 먼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3 더하기 2는 그 결과가 얼마입니까? 얘는 5가 되겠죠. 따라서 그냥 5가
A에 저장이 됩니다. 즉 연산의 결과로 A는 5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죠. 자, 그래서 A와 B의 값을 더해서 그것을 다시 A에다 저장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A에 저장된 값을 갖다가 B만큼 증가시킨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왜냐면 A는 현재 지금 저장된 값이 3입니다. 근데 이만큼 증가가 되어서 5가 되었어요. 즉 A에 저장된 값을 B만큼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연산을 빈번하게 우리가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A 플러스는 B다. 이 둘은 완전히 같은 겁니다. 근데 이 플러스 는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의 연산자예요. 물론 두 개의 기호로 묶여 있지만 하나의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합. 플러스라는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가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복합해서 만들어진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지금은 이게 당장 안 와닿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은 좀 이렇게 가도 됩니다. 이거는 A는 A 플러스 B의 줄인 형태다.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익숙해지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딱 보면, A에 저장된 값을 B만큼 증가시킨다. 이렇게 그냥 바로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연산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우 규칙이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익숙해지면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A에 저장된 값을 B만큼 증가시켜라. A에 저장된 값을 B만큼 빼라. A에 저장된 값을 B배만큼 증가시켜라. A에 저장된 값을 B로 나눠서 표현이 어렵네요. A에 저장된 값을 B배만큼 나눠라. B로 나눠서 그 결과값을 저장해라.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좀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자, 이거는 어쨌든 A 나누기 B의 결과로 얻어진 나머지 결과값을 A에 저장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당장은 이 연산자를 이렇게 풀어서 역으로 풀어서 이해를 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그 연산자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넘1의 값을 갖다가 3만큼 3을 증가시켰죠. 3을 증가시킨 만큼 저장을 합니다. 넘2에 저장된 값을 4배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넘3에 저장된 값을 5로 나눠서 그 결과를 갖다 저장을 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더 설명이 길어지면 지루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연산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실제로 예제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난감처럼 장난도 좀 쳐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플러스 연산자 하면은 보통 이항 연산자로 생각을 합니다. 3 더하기 4.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연산자 이러면은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항 연산자로 생각을 하죠. 5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근데 마이너스는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알고 계시다시피 단항 연산자로도 사용이 됩니다. 5 빼기 2에서도 사용이 되지만 내가 음수를 표현하기 위한 기호로도 사용이 되죠. 예를 들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우리 C 언어에서도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값을 표현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넘2에 저장하는 값은 얼마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듯이 그냥 5를 쓰면 이건 사실상 뭐예요? 플러스 5죠. 나는 내가 명시적으로 플러스라는 기호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쓰셔도 됩니다. 자, 물론 얘는 넘1은 2다. 넘1에 2를 저장한다랑 똑같은 문장입니다. 즉 그냥 양의 정수 이 앞에 플러스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음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그 플러스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냥 우리가 2라고 쓰지 사실 플러스 2라고 잘 안 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예제를 통해서 보는 게 이게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일 겁니다. 보통 넘1은 2다라고 하지 뭐 넘1은 플러스 2다라고 안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러스를 갖다가 연산자로 단항 연산자로 규정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닙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의미 없잖아요, 사실. 의미 없지만 이거를 연산자다, 단항 연산자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단항 연산자라고 해서 연산자의 범주에 등록을 시켜야지만 컴파일러가 얘를 갖다가 그냥 인식하고 에러를 안 띄우기 때문에 즉 컴파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연산자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사실상 하는 일은 없죠. 예.
뭐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한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복합대입 연산자하고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혼동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요 각각을 갖다가 구분해 보세요. 어떤 게 복합대입 연산자였는지 좀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이게 복합대입 연산자입니다. 복합대입 연산자에서의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에 와요. 즉 이거는 뭐냐면 num1에 저장된 값을 num2만큼 감소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건 뭐죠? 마이너스 num2의 값, 즉 예를 들어서 num2가 3이면 마이너스 3이 되죠. 마이너스 3을 num1에 저장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버그를 간혹 일으키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대입 연산자와 복합 대입 연산자와 부호의 의미를 갖는 마이너스 연산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경우에 이렇게 한 칸씩 띄워주면은 그 혼란을 좀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딱 보는 순간 마이너스 num2라는 느낌이 강하죠. 자, 얘는 딱 보는 순간 복합 대입 연산자다라는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띄어쓰기를 잘 안 하시는 경우, 예를 들어 3 플러스 2 이거를 갖다 3 한 칸 띄고 플러스 한 칸 띄고 2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이렇게 복합 대입 연산자나 아니면 이렇게 마이너스 교를 갖다 쓸 때에는 이렇게 한 칸을 띄워주는 게 좋다라는 것을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연산자들이었어요. 일단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가 및 감소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